네, 안녕하세요. 서초아이누리의 한의원 원장 황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임상 16년차 소아 전문 한의사이고요. 세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한방소아과의 여러 영역들 중에서 주로 아토피 피부염, 알러지 비염, 천식, 두드러기와 같은 알러지 질환들, 그리고 성장부진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가 부원장으로 모 소아전문한의원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어린이 청소년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게 되면서 소아 청소년 환자들에 대한 한의학적인 접근 방법이 대단히 인상적으로 유용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아주 보람되고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소아전문한의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대부분의 분들이 몸이 아주 무겁고 나른해지고 많이 피곤해지는 증상을 공통적으로 겪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춘곤증 또는 봄철 피로증후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춘곤증의 원인은 낮 시간이 길어지고 또 기온이 올라가는 등의 계절적 변화에 우리의 신체 리듬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정신적 긴장,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호르몬 대사 불균형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어난 활동량과 신진대사의 증가로 비타민 소모량이 한 3배에서 5배까지 이렇게 증가해서 체내의 영양소, 한의학적인 개념으로는 기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체내 영양소가 결핍되어져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춘곤증 또는 봄철 피로증후군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습관, 그리고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셔야 되고요. 부족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 있습니다. 현미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섭취해 주시거나 기력이나 집중력을 높이는 적절한 한약 처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한의원을 찾으셔서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진찰도 받아보시고 일정 기간 동안 좀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인분들하고 학생들처럼 활동량이 좀 적은 경우에 있어서는 춘곤증이나 봄철 피로증후군을 더욱 심하게 겪기 때문에 업무나 학업의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 흡입이 되는 미세먼지나 황사의 양은 바깥 활동의 강도 그리고 시간하고 이렇게 거의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거나 황사가 좀 심한 날 같은 경우에는 외출을 우선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좀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신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 소매 옷을 입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출한 다음에는 샤워, 세수, 양치질을 좀 열심히 깨끗하게 해가지고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하고 황사 성분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눈이나 목, 코 안에 있는 점막을 세정해주는데 더욱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출한 다음에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 같은 게 느껴지시면 눈을 비비거나 소금물로 씻지 마시고 인공 눈물을 사용해서 눈을 깨끗이 해주는 게 좋겠고요. 소금물로 씻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소금물로 씻게 되면은 눈에 자극을 더 줘가지고 증상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가정이나 실내에서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외부에서 미세먼지 또는 황사 성분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최대한 닫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부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나 황사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같은 걸 하나 구매하셔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기가 건조해지면 미세먼지하고 황사 성분이 몸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쉽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습기라든지 젖은 수건 이런 것 등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집안에서 좀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들, 예를 들어서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 담배를 집안에서 좀 태우시거나 촛불을 켜거나 이런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좀 많이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에서 빨아들인 먼지가 공기 배출구를 통해서 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소기의 그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지 않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사용하기 전에 분무기를 좀 뿌려주셔서 물방울 입자에 묻어있는 그 미세먼지를 가라앉힌 다음에 물걸레로 닦아내는 것도 가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수분이 좀 부족할 경우에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미세먼지나 황사 성분의 침투를 굉장히 좀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8잔 정도, 리터로 하면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과일이나 채소를 좀 섭취하고 이렇게 먹어주는 것 역시 황사 성분이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황사 속의 먼지하고 중금속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하고 염증을 이렇게 좀 증가를 시키는데, 과일하고 채소 속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C 성분, 그리고 엽산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러지 비염의 일반적인 예방법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먼지나 온도 변화, 그리고 담배 연기나 매연, 그리고 화장품,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우선 좀 피하고 주변을 어느 정도 좀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꽃가루가 많은 계절에는 창문을 닫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고요. 애완동물이 원인인 환자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원인인 경우에 그런 환자분들은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도록 하는 게 비염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러지 비염의 치료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완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러지 비염은 이제 완치는 안 되지만 완전 관해는 된다, 이렇게 이제 치료 목표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완전 관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떤 상황이냐?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면역학적인 안정성을 획득해서 증상 발현이 최소화되는 거, 이게 이제 완전 관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관리와 함께 면역력을 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한약 처방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청룡탕 가감방, 그 다음에 뭐 갈근탕 가감방, 이런 이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알러지 비염과 관련된 그런 대응 처방이죠. 완전 관해를 이루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 처방을 꾸준히 받으면서 침치료도 같이 병행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나른한 피로감이 몇 개월 이상 계속 이어지고 몸이 좀 많이 무겁다는 생각도 들고 이유 없이 막 여기저기 아프면서 좀 소화도 안 되면서 소화장애가 이렇게 동반이 되고 있으면은 이게 단순한 춘곤증이 아니고 만성 피로증후군의 상황이 아닌지 반드시 한번 체크해보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만성 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활동량이 평소의 절반 가까이 확 감소를 하게 되고 집중력도 엄청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좀 이렇게 미열감, 약간 이렇게 덥다는 느낌도 계속 받게 되고 목 안에 인후통이라고 하죠. 목 안도 좀 따끔따끔거리고 아프고 근육 여기저기가 쑤시게 되고, 그리고 뒷골이 땡기고 여기저기 관절 부위가 이제 아프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숙면도 못 취하고 그 다음에 손발도 차지고,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굉장히 좀 심각한 병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만성피로증후군은 일반적인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일상적인 관리만으로는 호전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남성분들보다는 40세 이상의 중년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이런 만성피로증후군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만성피로증후군 상태에 있는 우리 직장인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생활관리법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카페인, 그 다음에 니코틴, 그리고 알코올, 설탕, 아스파탐, 이걸 소위 빅5라고 하는데요. 이 빅5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빅5에 중독돼 계신 분들, 직장인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커피나 초콜릿, 홍차, 코코아 같은 카페인 함유 음식들의 섭취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설탕이나 꿀, 그 다음에 감자, 옥수수, 알코올 같은 단당류 음식들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다르게 많은 환자들의 피로와 통증을 오히려
악화를 시킵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설탕, 꿀, 뭐 감자, 옥수수, 알코올 같은 것들이, 그리고 에너지 상태 수준을 많이 떨어뜨리고요. 인지 기능도 심지어 이제 떨어뜨리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에게서 피로 증상이 좀 악화되는 시기에는 당분, 뭔가 이렇게 단 거를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분 섭취에 대한 욕구가 많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아직 이제 정확하게 왜 그럴까에 대한 원인이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요인뿐 아니라 그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당분,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당류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혈당을 급격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또 떨어뜨리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만성피로증후군의 수반 증상들이 악화 일로를 걷는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당분을 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침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에 섭취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평소에 충분한 이렇게 소변 색깔이 좀 이렇게 충분하게 투명해질 수 있을 때까지 물을 많이 먹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입 기준이 아니고 소변 색깔 기준으로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상체질의 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4개의 체질로 보통 이제 체질 판별을 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이 4개의 체질 중에서 소음인 경향성을 강하게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위가 약한 아이들, 소음인 경향성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이 짧아서 밥도 좀 잘 안 먹고 1년 내내 계절에 상관없이 잔병치레도 엄청 많이 하고, 늘 좀 많이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고, 또 굉장히 아기가 짜증도 많이 내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숙면도 잘 못 취할 뿐만 아니고 키나 이제 체중 배분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또래보다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임상적으로 아주 많이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일수록 점점 더 이렇게 성장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가까운 소아 전문 한의원을 내원해서 비위를 좀 단단하게 다져주고 건강한 체질로 바꿀 수 있는 체질 개선 치료를 어머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주 어린 연령대 애기들도 어렵지 않게 잘 먹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쓰지 않은 그런 이제 한약이 소아 전문 한의원은 많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애기들한테 큰 부담 없이 체질 개선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의 원인은 사실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임상적인 양상들도 피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건조해지는 피부 건조증, 그 다음에 습진 등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 원인이 어느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 그 다음에 면역학적인 반응, 그리고 피부 보호막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원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환경적인 요인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산업화로 인한 매연과 같은 환경공해, 그리고 식품 첨가물 사용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식생활 환경들, 그리고 서구식 주거 형태로 인한 카페트, 뭐 침대, 소파 사용 증가, 그 다음에 실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진먼지 진드기 등의 알러젠의 증가 같은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요새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시는데, 그렇게 애완동물 많이 키우는 일이 많아지면서 원인 물질에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아토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유전적인 경향을 받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아토피 피부염 소아 환자들이 아버님이나 어머님 아니면 친인척분들 중에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꼭 계시는 경우를 봐도 그런 유전적인 경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요새 아주 주목받는 가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생가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너무 깨끗한 환경도 사실은 아토피 발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위계통, 위장관 계통이라고 하죠. 그 위장관 계통이 여러 미생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면역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별것 아닌 그런 음식 접촉에 대해서도 아주 격렬하게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토피 증상이 발현하게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위생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아토피라고 하는 게
위장과 면역의 과민 반응으로 결국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물을 충분히 소변 색깔 투명해질 때까지 많이 먹임으로써 면역의 안정성을 도모해주는 섭성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열을 좀 식혀주고 좀 과잉 활성화된 면역의 불안정성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한방 체질 개선 요법이 장기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좀 아토피 관련된 한약이 좀 쓰긴 쓰거든요. 그래서 한약으로 이렇게 처방을 받기가 좀 어려운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한약으로 만든 그 목욕액, 입욕제가 있습니다. 입욕제 같은 거라도 꾸준하게 활용을 해주시는 게 아토피 증상 개선 그리고 확산 방지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간단합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께서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의서에서도 그렇고 진료실에서도 그렇고 늘 많이 들으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이제 인간관계를 좀 유지해 주는 거. 그다음에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깨끗한 물을 매일매일 소변 색깔 투명해질 때까지 충분히 많이 드시고 영양을 좀 골고루 편식 없이 잘 섭취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이렇게 바쁘시겠지만 중간중간 많이 해주셔서 몸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로울 때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이제 한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의서들을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문구다라고 해서 마음속에 새겨넣었던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신 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이치병, 중이치인, 대이치국, 즉 이제 작은 의사는 질병만 보고 치료하려고 하고 중간 정도급의 의사는 그 질병을 허락한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치료를 하려고 하고, 정말 이렇게 큰 의사, 대의라고 하는 그런 의사는 뭐 나라를 다스린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냥 해석한 바로는 뭐냐면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환경, 뭐 제도적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문화적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사회경제적 환경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환경까지 함께 치료하려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소위 작은 의사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사람과 사회를 함께 치료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셜 닥터, 이런 소셜 닥터로 성장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소설가 박상융 선생님의 죽음의 한 연구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인간 존재를 마음적 존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제 몸과 마음과 말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는데요. 한의학에서 보면 전인 사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통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한의학적인 전인 개념을 제대로 정말 나타내주는 좋은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뭐냐면 몸과 마음과 말이 서로 끊임없는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제대로 된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건강 상태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과 사회적 관계망을 모두 균형감 있게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건강 전략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열심히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